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CNBC가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다뤘는데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화장품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좀 비싸긴 하지만 장비를 갖다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를 갖다 관리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CNBC의 보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에서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이 있다라는 CNBC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긴 기사였고 여기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의 한국의 화장품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좀 제대로 나와 있던데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는 사실은 기자들이 이제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읽혀준 것도 언제나 염두에 둡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스케치. 해당 기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떤 사건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 스케치 기사가 또 중요한데 이번에 CNBC가 제시한 스케치는 무엇을 내놨냐면 미국 LA의 인근에 있는 이제 올리브 영의 매장을 열었는데 올리브 영의 매장에 대해서 엄청난 선풍적 인기를 갖다가 끌다 보니까 개장 첫 주말에 무려 6천 명이 방문했고 그로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균 숫자를 내봤더니 평균 하루에 1,600명이 올리브영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영의 미국 시장 진출이 안착을 했고 그 말은 무엇이냐?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올리브영이 갖고 있는 K뷰티의 많은 화장품에 대한 그 종목들이 화장품의 상품들이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해당 올리브영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우리 K뷰티의 그 상품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CNBC 보도입니다. 이 올리브영이 가장 첫 번째 매장이 거기 생긴 건가요? LA에 생긴 건가요? 예, LA에 생겼고 너무나도 선풍적 인기를 끌다 보니까 추가로 매장을 갖다 열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CN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이 미국에서도 매장을 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K뷰티 시장 앞으로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의 K뷰티 시장은 미국에서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산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올리브영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가장 이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제품 무엇이냐? 스킨 마스크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CNBC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제품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예전에 이제 구입하려 하면 보통 이제 30에서 60달러 정도의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어떤 해당 제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 10달러에서 20달러 가격만 갖고도 우리가 미국 소비자들이 충분히 어떤 이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되고 소비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을 쓰면서 이것들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 매출에 대한 호응력과 경쟁력이 있고 동남아는 이미 일찌감치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이제 시장을 갖다가 장식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시장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로는 이제 그 한 4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예측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올리브영이 이제 뭐 개장했다면서 어떻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높아졌느냐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오프라인에서 매장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아마존이나 다른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고 구매를 했지만 이 구매한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소비자 경험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경험을 실제 하게 되면은 기존의 또 온라인 상품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추가로 이제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K뷰티가 사실은 최근 뭐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워낙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때는 또 K뷰티가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주인공. 예.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당시 이제 캐롤라인 레비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그 바쁜 와중에 경주에 있는 올리브영을 찾아서 그 올리브영 매장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샀다라고 본인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뭐 제 기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 KBT가 엄청난 시장의 호응을 미국의 주류 백인 여성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장관이 와서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서 또 많은 제품을 사갔어요. 당신의 부인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이런 것들 알려지면서 우리만의 강점이 아니고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 결국 매출과 주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에게 선물하려면 올리브영으로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네. 당신이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굳이 이제 면세점이 아닌 명동 올리브영에 가서 이제 제품을 사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인에게도 그 점에서 뭔가 그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올리브영이라고 하면 당연히 CJ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CJ 주가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APR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우려감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은 그래 CNBC 보도가 좋고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결국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점을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환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올리브영 자체를 보면은 올리브영의 최대주는 어디냐? CJ입니다. 그러면 CJ를 갖다가 주가를 봐야 되는데 CJ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심지어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CJ가 올리브영이 좋다면서 왜 CJ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내려왔느냐라는 질문이 오신다면 왜 그러냐면 CJ는 사실은 올리브영 말고 CJ 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계열사들 예를 들면 가장 덩치가 큰 계열사 어디냐? CJ 제일제당입니다. CJ라는 말 자체가 제일제당 갖다가 영어 이니셜을 갖다가 압축한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좀 업황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CJ도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 중 하나 무엇입니까? TBN으로 장식되는 이제 CJ ENM이죠. CJ ENM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J 지주사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이 무엇이냐? CNBC의 기사에 이제 나와 있는 메디큐브라는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장치를 갖다가 생산한 APR이 있습니다. APR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CJ보다 훨씬 높은 이제 주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반도체의 쏠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반기에 앞에 코너에서 제가 FOMC의 금리에 따라서 반도체 왔다 갔다 한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금리가 우호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면 또 우호적으로 케빈 워시가 말을 한다면 이제 반도체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 쏠림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APR 역시 사실은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동시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사실은 APR이나 KBT 외에도 방산이라든지 조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